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자 공무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하면서 이 단식 농성까지 하는 상황이 펼쳐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방정부의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자 지급하기에도 벅차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의 지방 매체인 왕이 등이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허난성의 쌈먼샤시의 동방 케임브리지 학교 소속의 선생들은 성명을 내고 단식을 시작했는데 지난 4년간 해당 학교에서 매일 12시간씩 근무를 했지만 각종 사회보장 혜택은커녕 월급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중국에서 제법 잘 나가는 지방정부들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신차오, 그러니까 임금 삭감 붐이 몰아쳤습니다. 상하이와 선전, 항저우 같은 주요 도시 수십 곳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 연봉을 30에서 5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상하이시는 처장급 연봉을 35만 위안, 그러니까 한 6,500만 원에서 20만 위안으로 깎아버렸고, 선전은 교사 연봉을 3분의 1 정도 줄였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공무원 부부가 가장 가련한 사람들이 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블룸버그는 지난 22일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가 무려 23조 달러, 한 3경 3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런 부채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의 경기 침체의 장기화는 물론이고 삼선의 시진핑 주석에게 불길한 징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인구 100만 명 규모의 허강시 사례를 들었습니다. 러시아 국경 근처의 외딴 석탄마을인 이 도시는 지난 18개월 전만 해도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도시는 지난 2021년 전례 없는 재정 구조 조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 허강에서의 삶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거의 모든 가구들이 추운 겨울을 난방도 없이 지내야 됐고, 공립학교 교사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일자리가 감축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생활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고 있고, 또 지방정부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택시기사들이나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엄청난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일까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지방정부들의 벌금 폭탄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현지 매체인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2년간 허난성 안양시 내황현에서 검문소를 지나가는 화물 트럭들에게 기준치를 초과한 화물을 적재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트럭 기사는 SNS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서 2021년 5월 이후에 지금까지 총 58장의 과적 벌금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총 벌금 부과액이 얼마냐? 27만 5천 위안, 그러니까 한 5,200만 원에 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벌금 액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트럭 기사가 진짜 과적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출발 전에 과적 여부를 확인하고 실었는데도 유독 이 내황현 검문소를 지나게 되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내황현 차량 단속반 관계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재정이 모두 바닥났다 그러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벌금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해명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산시성 위른시의 한 채소 판매상이 식품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추 1kg을 판매해서 2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0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벌금이 얼마 받았냐면 6만 6천 위안, 그러니까 1,2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네티즌들의 격한 반발이 이어지니까 공무원 감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방정부의 채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을 선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 지방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문제는 지방정부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경제성장 촉진 프로젝트 비용까지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우선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2035년까지 소득 수준을 2배로 늘리고 빈부격차도 줄이겠다 약속했던 그 사항을 기초부터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당의 사회 통치 기반까지도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폴슨 연구소 산하 미국 싱크탱크인 매크로폴로의 경제학자인 호우스송은 몇 년 안에 많은 도시가 허강시처럼 될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많은 도시가 더 빠른 경제 성장과 세수를 유지할 인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블룸버그에 지적했습니다. 호우스송은 이어서 중앙정부는 은행의 지방정부의 부채를 이월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방편일 뿐이라 그러면서, 만약 대출 연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방의 3분의 2 이상이 제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위기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블룸버그는 허강시의 사례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허강시는 석탄산업이 쇠퇴하고 2020년까지 10년 동안 도시 인구가 16% 감소하면서 납세자도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년간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코로나 팬데믹과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단속이라는 이중 타격이 닥쳤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판매로 인한 수입이 급감하면서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 공무원들은 시진핑 주석의 엄격한 코로나19 대량 검사 그리고 격리 정책을 수행해야만 되는 막대한 재정 지출에 갑자기 직면하게 된 겁니다. 결국 2020년 허강시는 자금 부족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55억 7천만 위안을 갚을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디폴트를 선언하는 셈입니다. 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까지 허강시의 총 부채, 여기는 이제 재무제표 외에 출처 포함인데요. 이 부채는 거의 300억 위안, 그러니까 한 56조 3천억 원, 그러니까 전체 재정 수입의 약 230%까지 증가했습니다. 허강시는 2022년에 부채 비율을 209%로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습니다만은 앞으로 재정난에서 벗어날 가망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허강시의 문제가 아니라 시진핑 정부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허강시가 이런 부채 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오직 지방 수입을 대폭 늘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관건이 부동산 수입 증대인데, 이 또한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뾰족한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부동산 위기를 살리려면 지방정부 내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입도 늘어나면서 부동산도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러나 중국 전체의 경제도 대폭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방정부들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허강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중국의 중앙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도 지방부채 위기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적일 뿐더러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담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지원도 꺼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22일 중국 당국이 농촌 부흥과 도농 격차 해소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해도 그런 정책이 오히려 농촌 지역의 부채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경고가 나와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농촌에 투자함으로써 농민공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말 자체는 번들으라고 또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농촌 부흥 추진 프로젝트는 그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를 외치면서 농촌지역 개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중국 정부는 농촌지역에 대한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과 농촌 개발에 관련된 대출 잔고는 49조 2,500억 위안, 한 9,251조 원으로 전년보다 14%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농촌에 그렇게 투자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사회과학원의 전 연구원 낭고영은 놀라운 것은 우리가 농촌지역 공공인프라를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쓰지만 정부는 그 위험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은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났다. 그렇게 이는 큰 낭비이고 정부의 큰 재정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진핑의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 그리고 이념지향적 정책들이 오히려 중국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 지방정부의 재정까지 파괴시키면서 오히려 농촌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중국 경제의 실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점을 제기할 사람이 중국 안에는 없다는 것이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텀 장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